저는 작년 봄에 결혼해서 이제 겨우 10개월 정도 결혼 생활을 해본 29살의 여자입니다. 아직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신혼이지만 남편이고 시부모들이고 전부 지긋지긋해서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네요. 지금은 이혼하겠다 선언하고 집을 나와 있는 중인데 주변에선 너무 빨리 이혼하는 거 아니냐고 조금 참고 살아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시댁 이야기해주면 다들 이혼 결정 잘했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정말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실지도 몰라요. 원래 결혼하면 초반에 서로 양보하고 참아야 하는 건 줄 알고 미련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누굴 거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꼴랑 신혼집 하나 사줬다고 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친정부모님은 제 이야기 듣자마자 이혼하라고 허락하셨고 남편과 시부모와 한바탕하고 집에서 나와서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빨리 이혼 절차 다 마무리하고 싶고 결혼 전에 미리 알았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억울하고 분한 생각만 듭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원래는 부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출퇴근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겨우 1년 만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며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2년 조금 안 되게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해버리고 말았네요. 원래 결혼 전에는 집이라기보다는 혼자 지내기에 알맞은 원룸에서 지내면서 주말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당연히 이 지역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에 정착할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까지 하게 된 이상 여기서 집을 사고 아이 낳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원래 태어나서 한 번도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본 적 없었는데 제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오고 결혼까지 하며 정착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죠. 아무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지역이 구도심에서는 멀리 떨어진 신도시라서 아파트들도 전부 신축으로 깔끔하고 출퇴근 거리도 가까워서 사는 데는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친정이 서울인 것처럼 시부모님도 전부 경기도에 계시기 때문에 차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여기까지 자주 찾아오시진 못할 것 같아서 다행인 점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은행에서 일을 하셨고 은퇴를 몇 년 안 남겨둔 상황이셨어요. 시댁 집안 형편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라서 저희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신혼집은 사주시겠다고 흔쾌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일을 안 하시고 전업주부로 사셨지만 두 분이 주말마다 전국 팔도 꽃구경, 단풍구경, 등산여행 다니시고 골프도 자주 즐기며 사셨어요. 시댁에 비해 저희 집도 그다지 조건이 부족한 건 아니었고 제 직업도 확실하고 안정적이라 시부모님도 저희 결혼을 반대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결혼하고 둘이 자리 잡아서 살라며 결혼할 때 신혼집은 사줄 테니까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부모 두 분이 결혼 전부터 제게 너무 잘해주셨고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하라고 하실 정도였죠. 두 분 사시는 모습도 금슬 좋고 여유 있는 게 보기 좋아서 나도 남편과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오니까 그때부터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꼬박꼬박 전화하시는 건 기본이고 전화통화 내용의 대부분은 자기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말씀하시고 남편한테 잘하라며 눈치를 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어느 집 부모가 자기 아들, 딸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은근히 자기 아들이 제게는 과분하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어머님 말씀을 들을수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하라고 사람을 들들 볶더라고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바쁜 사람인데 3일만 전화를 빼먹으면 바로 무슨 일이 있냐고 난리가 나십니다. 아직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은 시작도 안 한 느낌인데 시어머니 관심이 너무 과하니까 이러다 나중에 시집살이라도 엄청 시키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나마 집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고 남편에게 당신 어머니의 너무 큰 관심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제게 따로 연락하시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고 저한테도 안부 전화 메일 하라는 강요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시댁이라면 괜찮다 생각했고 남편이 앞으로도 중간 역할을 잘해줄 거라 믿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부모와 남편이 저를 기만하기 위해 연기를 한 것뿐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간섭은 점점 심해지고 남편도 가운데에서 자기 역할 못하고 저와 싸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과 제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서 살고 있고 결혼할 때 시부모가 처음 약속한 대로 신혼집을 장만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말을 바꾸시거나 저한테 돈을 보태달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흔쾌히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대출 하나 없이 현금으로 사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여기가 지방이라고 해도 신축 아파트라서 그때 당시 가격이 6억이 훌쩍 넘었는데 남편 말대로 집안에 여유가 있긴 있구나 생각했어요. 처음에 집 사주실 때 저는 나중에 아이 낳을 것까지 고려해서 33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집은 넓을수록 좋고 나중에 이사 가는 것 자체가 전부 쓸데없는 돈 낭비인데 무조건 45평에서 시작하라 하시더라고요. 관리비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가 사주시는데 더 비싸고 넓은 집 사준다니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그 넓은 집을 제가 혼수로 채워야 하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45평은 너무 큰 거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청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하고 너스레를 떨었더니 아버님이 껄껄거리고 웃으시더니 집에 빈 방이 많아야 손님들 부르기도 좋고 나중에 자기들도 내려와서 하루 자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아버님의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 어머님 아버님이라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셔도 환영이라고 쓸데없는 공치사를 해버렸어요. 물론 저도 혼수로 해갈 만큼 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들도 웬만큼 좋은 제품으로 장만했고 특히 우리 친정에서는 시댁이 신혼집을 45평이나 해주셨는데 어떻게 혼수만 해갈 수 있겠냐면서 남편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4천만 원짜리 SUV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마음에 부모님에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혼수는 내가 알아서 잘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친정부모님은 우리 딸이 집까지 받았는데 이 정도 안 하고 시집 보내면 주변에서 남들이 손가락질한다며 남편에게 새 차를 뽑아주셨죠. 남편이 그 차를 받아서 타고 다녔고 저는 남편이 그전까지 타고 다니던 6년 된 소나타를 타게 되었습니다. 지은 지 3년도 안 된 신축 45평 아파트에서 혼수도 다 들여놓고 나니 나름 신혼집이 깔끔하고 분위기가 있어 좋더라고요. 결혼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친구들 주변 지인들 불러다가 집들이도 몇 번 했었는데 다들 우리 집에 와서 깨끗하고 넓은 신혼집을 보고 많이 부러워하고 돌아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결혼 잘했구나 싶어서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45평 집이라서 커다란 안방이 하나 있었고 거실도 좀 넓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적당한 크기를 가진 방 하나와 좀 작은 방이 2개가 있길래 중간짜리 방은 남편 컴퓨터와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재로 꾸며놓았고 작은 방 2개는 도저히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방으로 쓰려고 그냥 놔둬버렸죠. 집을 채우느라 혼수도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갔고 입주 뒤에도 여기저기 예쁜 소품으로 꾸미느라 추가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내 집이라 좋았지만 그만큼 갖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한 번씩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놀러와서 너희 집 예쁘다는 칭찬을 해줄 때마다 보람도 있고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젠 집에 놀러올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때부터는 우리 시부모님이 주말마다 집에 놀러 오시더라고요. 이 근처 놀러 왔다가 들리셨다면서 가끔 한 번씩 오셨는데 어차피 저희 집에 방도 2개 남고 애초에 이 집 자체가 시부모님 돈으로 사주신 거라 감사한 마음에 극진하게 대접했더니 점점 오는 날이 늘어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나절 등산하기 좋은 작은 산도 하나 있고 이 근처에는 골프장도 많이 있어서 2분 놀러 오시기엔 딱 안성맞춤이었죠. 금요일 오후에 저희 집에 오셨다가 월요일 아침까지 자고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저도 좋은 마음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었는데 쉬는 날도 없이 매주 내려오셔서 저러시니까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평일에 내내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편히 집에서 쉬면서 밀린 집안일도 하고 남편이랑 외식하고 카페 데이트나 하고 싶었는데
주말이면 짐 싸들고 내려오는 시부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당신 부모님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했더니 남편도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초반에는 시부모님에게 적당히 찾아오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이고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이 집을 우리 엄마 아빠가 사주셨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냐? 너도 염치가 있으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라면서 발끈해서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라면 뭐하러 저희한테 집을 사주셨어요? 맘대로 들어와서 며칠씩 묵고 갈 거라면 그냥 시부모님 세컨하우스로나 쓰시지. 결혼할 때 집 해준다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놓고 며칠씩 자고 가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한 번은 남편의 이모님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동생분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온다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이 근처에 놀러 왔다가 우리 집에서 하루 묵고 일요일에 올라간다 하시는데 오겠다고 확정된 손님들만 10명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술도 한 잔씩 하실 테고 다 큰 성인 10명도 넘는 사람들을 대체 어디서 재워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나는 절대 당신네 식구들 수발 못 들어주니까 아예 밖에서 숙소를 잡으시던지 알아서 하고 진짜 우리 집에 꼭 오실 생각이라면 나는 주말에 친정에 올라가 있겠다고 했죠. 저도 절대 그런 짓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시모와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시댁 모임 취소 못하고 토요일에 저희 집으로 14명이나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인간들 온다는 소리 듣자마자 금요일 퇴근하고 바로 서울의 친부모님 댁으로 달렸어요. 시부모님도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제가 자리를 피하려고 일부러 도망갔다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 며느리가 이 정도로 불편해하면 상식적으로 그 뒤로는 저희 집에 오는 걸 자제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오기가 더 생겼던 건지 그 뒤로는 주말마다 찾아오시고 어떤 날에는 평일에도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놀러 오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제가 결혼해서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는 전국 팔도 좋은 곳은 다 돌아다니시던 분들인데 왜 좋은 곳 다 놔두고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저희 집 근처로만 놀러 오시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날은 평일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이 근처에 골프를 치러 오셨다면서 올라가기 전에 같이 만나서 저녁 먹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고 시댁으로 올라가시려면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버님께서는 아들 집에서 자고 가면 된다면서 식사하시며 약주까지 한잔하셨어요.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는 게 짜증이 날 대로 나 있는 상태라 남편을 따로 불러서 집 근처에 있는 호텔의 방을 잡아서 시부모님 묵게 하시고 우리 집으로는 모시지 말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호텔은 무슨 호텔이냐며 돈 쓰고 불편하게 자기 싫다면서 굳이 저희 집으로 또 들어오셨어요. 밤늦게까지 술을 드시니까 안주도 계속 만들어야 하고 하다못해 옆에 앉아서 과일이라도 깎으면서 술자리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별로 술도 안 좋아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을 때마다 피부도 다 뒤집어지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죠. 신랑도 최근에는 자기 부모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다 됐고 밥이라도 제가 하기 싫어서 외식하자고 하면 요즘 밖에서 사 먹는 밥은 비싸고 맛없다면서 남편이나 시부모나 제가 해준 밥을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밥주걱으로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수억짜리 집을 사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제가 절을 100번 해도 모자랄 일이지만 일주일에 이틀 3일씩 우리 집에 눌러 앉아 있다가 가시는데 나중에는 이게 내 집인지 시부모 집에 잠시 얹혀서 사는 건지 구별도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결혼할 때 이 집을 저한테 사주신 건 아니잖아요? 명의도 일단 남편 명의고 나중에 애 낳으면 공동 명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45평 신축 아파트보다 제가 결혼 전에 살던 10평도 안 되는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 있던 제 자취방이 훨씬 더 편하고 아늑해서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결정적으로 못 참고 폭발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2월 말에 시부모님이 친구분들 몇 명을 데리고 12월 31일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밤새고 계시다가 1월 1일 새벽에 집 근처에 산에 올라가서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시부모님 포함해서 총 6분이었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연말 31일 마지막 날에 저희 집에서 밤새 술을 드시겠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간단하게 회나 해물찜 종류 포장하고 집에서 고기나 구워 먹을 생각이라면서 저보고 연말인데 며느리 음식 솜씨 좀 발휘해보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번에 시댁 이모님들 집들이 겸 놀러 왔을 때 제가 친정으로 도망간 것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부려먹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내 집에서 원하지도 않는 손님들 받아서 고기 굽고 술상 차리고 손님 대접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시부모님은 저희 신혼집을 그냥 본인들이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찾아와서 놀고 먹고 갈 수 있는 별장 정도로 생각하시나 봅니다. 시어머니 전화 끊고 저는 이번에도 남편에게 나는 친정을 가 있던지 밖에 나가서 하루 이틀 자고 들어올 거니까 시부모님 손님은 당신이 알아서 맞으라 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는 한숨을 푹 쉬면서 너는 우리 부모님 체면 한번 살려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문제라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 내 결혼은 여기서 끝이 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도 더 이상 옥신각신 말다툼하기도 싫었고 너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이야기할 거라면 앞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당신 부모 체면만 체면이야? 지금까지 1년도 안 된 시간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신 게 대체 몇 번이야? 적어도 50일은 넘지 않겠어? 이게 너랑 나랑 사는 신혼집이니? 아니면 시부모님 세컨하우스니? 솔직히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도 뭐라 대답 못하고 혼자 씩씩거리기만 했고 저는 우리 조금 떨어져서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시부모가 사준 남편 집이니까 내가 나가는 것이 맞다 생각했어요. 한밤중에 출근할 때 입을 간단한 옷과 화장품 몇 개만 급하게 챙겨서 집을 나왔고 막상 나오니 갈 곳이 없어서 회사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집 놔두고 쫓겨나서 왜 이러고 기구하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찔끔 흐르기도 했었지만 막상 하루 지내보니 마음이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전 처음 와보는 낯선 곳에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잠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피곤함도 싹 풀리고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밤사이에 남편이 계속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부 받지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해서도 전화기가 계속 울렸고 제가 끝까지 안 받았더니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끝낼 때는 끝내더라도 확실하게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어머님 전화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너 지금 어디냐고 꽥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한 번은 그냥 귀엽게 넘어갔는데 너가 어떻게 자기를 2번이나 연속으로 엿을 먹일 수 있냐면서 너희 부모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하기 전에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벌써 내 친구들이랑 이야기 다 해놨는데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니? 너네 집에서 그딴 식으로 가르쳤어? 시모가 저를 협박하면 제가 벌벌 떨면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고 당장 집에 들어가서 손님 맞을 준비라도 할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이었죠. 그동안 참으면서 속으로 쌓아놨던 이야기를 다 터뜨려버렸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가정교육은 제가 볼 땐 시부모님이 똑바로 못 받으신 것 같거든요. 꼴랑 집 하나 사주고 언제까지 저를 부려먹을 생각이셨어요? 신혼집이 동네 똥개들 왔다 갔다 하는 놀이터도 아니고 저는 그딴 집 됐으니까 앞으로도 어머님 아버님이나 편하게 들락날락 하세요. 친정부모님 언급만 안 했어도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할 생각까진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한 말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를 보고 없는 집안 자식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안다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사줬으면 그에 걸맞게 바짝 엎드려서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뻣뻣하고 날로 먹으려 든다면서요. 결혼할 때 대출 없이 집을 사주신 건 물론 감사드려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벌벌 기고 할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게다가 저도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 시부모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참 생각을 이상하게 하시는구나 싶었죠.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갈 이유 없고 다시 나와서 혼자 살았더니 남편이랑 같이 살았을 때보다 훨씬 마음 편하고 좋았습니다. 바로 부동산 찾아가서 예전에 제가 혼자 살던 집이랑 비슷한 구조에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작은 집을 계약했어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어차피 우리는 처음부터 돈 관리도 각자 하고 있었으니까 재산 분할이고 뭐고 상관없고 우리 아빠가 사준 차와 내가 처음에 혼수해 간 비용만 돌려주고 끝내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랑 이혼만큼은 못하겠다면서 다시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해보자 하더군요. 며칠 전만 해도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버럭버럭 대들면서 씩씩거리더니 이제 와서 화가 좀 풀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며 집으로 돌아와 달라 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사과를 받아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혼자 며칠 지내보니 징징대고 챙겨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속편한지 모릅니다. 언제 집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시부모에 대한 걱정도 없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절대 그 집에 돌아갈 생각 없고 45평이건 55평이건 아무리 대궐처럼 넓은 집이라도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예의 없는 시부모가 불쑥 쳐들어오는 집이라면 사절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저 홧김에 그런 소리를 하는 줄 알았던 남편이 진짜 이혼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울고불고 아마 제가 옆에 있었으면 바짓가랑이라도 붙들 기세더라고요.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했고 너가 이혼 협의할 생각이 없다면 변호사라도 찾아가서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바로 몇 시간 만에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더니 자기가 뭐라고 한 것 때문에 진짜 이혼할 생각이냐면서 너 우리가 집까지 사줬는데 진짜 1억이야? 되려 자기가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까짓 집 하나로 사람을 얼마나 올감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 하나 뉘일 집은 제 힘으로 충분히 장만할 수 있고 솔직히 친정부모님한테 집 사달라고 하면 그것보다 좋은 집 못 사주시겠어요? 앞으로는 시어머니고 며느리고 아무것도 아닌 관계니까 저한테 따로 연락하는 일 없게 해달라 말씀드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남편을 다시 만났는데 그 열흘 정도 사이에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게 상해 있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그러길래 결혼했으면 지 엄마가 아니라 제 편을 들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 하겠어요? 남편 만나서 아빠가 사준 차 키도 돌려받았고 결혼할 때 그 집에 들어갔던 혼수 비용도 정산해서 달라고 영수증 보내줬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정산 다 끝내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낼 생각이에요. 신혼집 한 번 잘못 받았다가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 술시중이나 들며 살 뻔했습니다. 세월 지나 늙고 병들면 저한테 병수발까지 들으라고 시킬 생각이었겠죠. 그깟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을 사줘도 그런 짓은 못하겠네요. 제가 먹고 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간들한테 굽신거리라고 저희 부모님이 비싼 밥 먹여가며 키운 거 아니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